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실리아입니다. 자, 이 수업은요, 초급 문법 수업인데요. 자, 문법 수업의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하면 뭔가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뭔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만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초급 문법은요, 단순하게 어떤 시험을 공부하고 꼭 이제 문법적인 개념만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스페인어를 제대로 또 말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을 잘 다지는데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법 수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문법적인 개념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죠. 자, 이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문법적인 개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강의에 해당되는 그 문법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문법만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예문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문장들을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 문장까지 이렇게 다 같이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정리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연습 문제는 빈칸 채우기 또는 이제 작문하는 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혹시 뭐 스페인어 이제 문법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초급 문법 이렇게 목차를 보셨을 때 별로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대로 뭐 잡아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시간 그냥 갈 수는 없겠죠. 자, 첫 시간이니까 또 너무 어렵고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은 또 말고요. 자, 이 시간에는 저희 발음하고 강세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뭐 발음 하나도 안 배우시고 강세 규칙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발음하고 강세를 아직 전혀 모르신다면 이제 무료 강의 통해서 발음하고 이제 강세 규칙 이렇게 익혀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건요. 발음하고 강세 규칙은 이제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강을 뭐 처음부터 다 배우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음하고 강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바로 이 다음 2강부터 아니면 3강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강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발음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만 이렇게 집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세 규칙 한번 보고 강세 표기할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스페인어의 이제 알파벳도에다가 이제 발음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발음이 형성되는 녀석들이 있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알파벳도 플러스 발음이 되는 이제 철자 구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면, 자, 일단 스페인어는 모음 아이오 이렇게 5개가 있고, 뭐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하는 모음하고 결합이 돼서 자나의 임가가 되는 녀석들 중에서 엘레와 얘가 있죠. 자, 얘 두 개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 두 개는 발음은 정확하게 똑같다. 근데 스페인어의 발음은 소리 내서 꼭 익혀보시라고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리만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발음이 동일하게 똑같고요. 그런데 단어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철자를 쓰느냐, 그게 이제 갈리는 거죠. 자, 얘는 오야. 자, 냄비라는 뜻인데요. 자, 이 단어는 이렇게 엘레 철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호야. 자, 얘는 보석이란 뜻인데 똑같이 야 발음이 나지만 이 보석이란 단어는 얘라는 철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어를 익히실 때 소리 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 발음이 똑같은 철자에 대해서는 철자 헷갈리지 않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그거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모음을 만났을 때는 정확하게 발음이 똑같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혼자 뒤에 다른 모음 없이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발음이 이제 이의 발음과 동일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때는 얘하고 이제 발음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헷갈릴 필요 없겠죠. 자, 이때는 모음 이하고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거 발음을 좀 특이하게 한다고 했죠. 오샤,
호샤 뭐 이렇게 쉬 발음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럴 때도 이렇게 얘가 혼자 있을 때는 이와 똑같이 다른 스페인어권 사람들과 정확하게 똑같이 발음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음에서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철자가 바로 이제 두 개입니다. 원어민 발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처럼 발음을 해요. 자, 이렇게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튼 야든 자든 듣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음하시는 건 이제 100%다 전달이 된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자신 있게 발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 두 개짜리랑 얘는 뒤에 모음이 결합이 됐을 때 정확하게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철자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L 두 개 같은 경우는 L 한 알짜리랑은 전혀 다른 애죠. 이 두 개는 스페인어에서는 절대 섞으시면 안 되는 거죠. 스페인어에서 리을 발음이 나는 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 영어 단어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은 정확하게 이렇게 세비야, 저 L 두 개짜리 LL는요 절대 앞에 있는 철자하고 발음상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요. quesadilla 하고 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절대 뭐 quesadilla 뭐 이런 것은 스페인어식으로 제대로 발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quesadilla 이렇게 됩니다. 자, 하지만 스페인어의 고유한 단어인데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 스페인어식으로 발음을 못해서 조금 다르게 스페인어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발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건 영어식 발음이 되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하고 자, 뒤에는 상관없어요. 야, 베야. 벨라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계시는 분도 이제 계신데요. 스페인어식으로 어때요? 베야. 이 자체로 아름다운, 미인, 자, 이런 뜻이 돼요. 스페인어는 절대로 여기 앞에 결합되지 않고 리을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빠에야, 빠에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L 두 개짜리는 리을 발음이 나올 수 없다. 자, 리을 발음이 나는 건 L이 혼자 있을 때만 된다는 거죠. 자, 음을 구성하는 건 영어의 L처럼 똑같지만 어때요? 발음은 우리말의 리을 발음과 같이 해주시는 게 더 언어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때요? 스페인은 리을 발음이 나야 되니까 L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inteligente. 그렇죠? 여기 L 하나밖에 없어야 리을 발음이 나옵니다. 얘도 어때요? instalar. instalar. 이렇게 리을 발음이 나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스페인어 이렇게 LA에 있을 때 정확하게 리을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아, 라, 데레차. 자, 라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빨리 발음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라, 데레차. 알라 데레차. 마치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발음이 되죠. 이건 꼭 연음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 라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다 보니 라, 아, 라, 알라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음도 여러분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아라 데레차 이렇게 하면 그때는 R에 해당되는 L에 해당되는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이 엘레하고 에레하고 발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중간에 있게 되면 엘레 같은 경우 이렇게 앞뒤로 R도 되고 라도 되고 이렇게 영어의 L과 똑같이 이렇게 음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I 같은 경우도 영어의 이제 I과 똑같이 음을 구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 발음 올해 리을 발음과 이제 동일했죠. 자, 그런데 자, 이 엘레가 단어의 맨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굴려주는 LL의 발음을 해줘야 됐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하고 구분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라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중간에 있을 때 데레, 레. 자, 이 아의 발음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혀를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레는 좀 부드럽죠. 얘는 라 어때요? 정확하고 좀 세요. 자, 그런데 얘가 단어의 맨 앞에 왔을 때 얘는 라 이렇게 딱 혀가 걸어주는데 얘는 어때? 부드러우니까
로 이렇게 혀가 천장을 긁으면서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사 이 발음 자체가 이 L의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데레 레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이 단어의 맨 앞에 오니까 로사 로사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을 때는 어때요? 따로따로 이렇게 단어가 있는 거죠.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예 상관이 없는 단어라는 거죠.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까로 까로 얘는 까로 까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단어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두 개 있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단어 맨 앞에 올 때 이 L의 발음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L가 단어 맨 앞에 왔을 때 만약에 앞에 다른 모음이 있다면 마치 붙은 한 단어처럼 발음해 주시는 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와 L을 이제 뭐 우리말의 그냥 리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약간 다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어에선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뭐 설릉 있죠. 뭐 설릉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뭐 선릉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뭐 영문으로 써 있는 거로 하면 설릉이고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때요? 선릉이라고 써도 발음을 할 때는 연결이 되니까 설릉 이렇게 다른 철자 하나가 바뀌죠. 다른 걸 따라서. 그런데 스페인은 어때요?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N 하고 뒤에 니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리를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자 리는 어때요? N에서 뒤에 넘어갈 때 혀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긁고 가는 거죠. 엔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L에는 강한 발음이 아니에요. 로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엔리게 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N도 발음하고 리를 발음해 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L의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문법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시면 이런 경우에 뭐 L로 발음해 주고 이렇게 뭐 분석해서 철자를 만났을 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이 L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자, 얘 같은 경우 어때요? 배하고 우베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인은 발음이 똑같게 되죠. 자 이런 것은 아까 엘레랑 얘랑 뒤에 모음 만났을 때 똑같이 발음이 되니까 단어 익힐 때 두 개 철자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하고 우베가 나오면 발음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단어 속에서 배가 되어 있느냐 우베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 철자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제 CGQ 제일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IO 다 결합이 되지만 발음이 좀 갈린다는 거. 그래서 까꺼고, 세시, 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자, 해 발음이 제일 복잡했죠. 자, 영어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고고, 자, A를 만났을 때 해, 히. 자, 이렇게 되고, 저 이렇게 됐을 땐 구해구이가 아니라 개기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 해 발음과만 만나서 나오는 바로 이제 우 위에 점 두 개 찍혀 있는 이거 그때는 구의 구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특이하게 꾸 같은 경우는 모음 아이오와 다 결합되지 못하는 유일한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는 이렇게 깨끼 두 개 발음만 있게 됐는데요. 자, 이 발음 CGQ 주의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발음 체계 한 세트를 잘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끄 발음이 날 때 물론 까도 끄 발음이 항상 되지만 까는 어때요? 외래어에만 쓰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볼 일은 없습니다. 스페인어에서 나오는 끄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꼬꾸 깨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끄 발음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발음은 어떻게 돼요? 가고구, 자, 개기할 때 이렇게 또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흐 발음 될 때 호따는 당연히 항상 흐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해, 히 하고 쭉 이 연장선상에서 갈 때
하, 호, 후로 간다는 거죠. 이 발음 체계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이 발음 체계를 잘 알고 계셨을 때 나중에 반드시 필요할 때가 나올 겁니다. 자, 언제 필요할까요? 이제 궁금하시죠?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바로 그때가 올 겁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이 발음 체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구분해서 가지고 있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처음 이제 배웠을 때 발음에서 영어랑 자꾸 헷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철자들 또 뽑아봤습니다. 세 야채는 항상 결합이 돼서 이제 츠 발음이 나죠. 우리말의 치읓 발음과 똑같이 발음해 주시면 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음성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화장지 티슈를 뽑았을 때 츠 이러면 펄럭이면 안 되는 그런 발음. 그래서 츠 이렇게 입을 살짝 벌려주면서 발음하면 되겠죠. 자, 노체, 칠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절대로 스페인어에서는요, 이 세아체 이외에는 츠 발음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에서는 이 세는 절대로 츠 발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가 나왔는데 츠 발음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아체를 써야 되는데 누가 철자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스페인어가 아니든지 그렇겠죠? 자,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아체 발음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셔도 사실 발음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한동안은 이제 흐 발음을 하게 되실 거예요. 주의해 주시고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발음 빼고 hospital, Holanda. 그러니까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어 익히실 때 자체가 끼어 있는 거 철자 안 빼먹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영어처럼 이렇게 단어가 뭐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이제 안 헷갈릴 것 같은데요. 단어가 다르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아오라, 지금 뭐 이런 뜻인데 이럴 때는 아체가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체를 쓸 때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발음할 때는 발음 안 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쓸 때는 철자 안 빼먹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따 영어 발음과 다르죠. 자, 흐 발음 됩니다. 스페인어는 G나 G 발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도 영어에 이제 발음하고 달라서 헷갈릴 수 있고요. 호아킨, 렐로 이렇게 흐 발음 난다는 거. 그리고 영어에 없는 철자 N이 뭐 얘는 그래도 영어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이제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니뇨, 리년. 그래서 영어에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영어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스페인어는 Z 발음 없다고 했습니다. 얘는 스페인에서는 스 혀를 물고 하는 발음,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이제 S하고 똑같은 발음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스페인식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혀를 물고 하겠죠. 중남미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같은 게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 두 개 단어가 다른 단어거든요. 까쌀 하면 얘는 사냥하다. 까쌀 얘는 결혼시키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발음이 다르게 하겠죠. 스페인 사람들은 위에 건 까쌀, 밑에 건 까쌀. 발음 자체가 다른데 중남미는 어때요? 발음을 똑같이 그냥 까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중남미 사람들은 원어민이어도 저렇게 에세하고 쇠따고 철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익히실 때도 중남미 스타일로 한다면 이런 거 철자 안 헷갈리게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저기다가 쇠까지 마찬가지죠. 이제 도 스페인 사람들은 스 혀를 물고 하지만 중남미 사람들은 역시 또 S 발음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런 건 여러분 역시 단어를 익히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할 때는 하시더라도 단어 익힐 때 우선은 뭐예요? 발음을 위주로 발음하면서 단어를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발음 그대로 오피시나, 오피시나. 자, F 두 개 절대 발음할 수 없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F 두 개가 있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커피도 어떻게 돼요? 카페, 카페. 이제 F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얘도 어때요? 테니스, 테니스. 발음 그대로 테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발음 그대로 철자가 됩니다. 코미시온, 코미시온. 얘도 발음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발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posible, posible. S 두 개 있는 거 발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스페인어 발음 그대로 갑니다.
agresivo, agresivo. 저 간단하죠? 발음만 해주면 그냥 단어가 다 익혀져요. atacar, atacar, atractivo, atractivo. 자, 이런 단어들 제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어 단어랑 유추해보면 뜻은 바로바로 익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주의해 주셔야 될 것도 있어요. 자, 보시면 acción. 얘는 철자가 자음인데 두 개가 나란히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cción. 이게 발음이 다 된다면 자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란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도 나란히 올 수 있어요. 모음이 나란히 있으면 얘는 한 번에 쭉 늘려서가 아니고 따로따로 그냥 발음을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leer 발음을 두 번 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연결이 돼서 길어지지만 장음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 발음했는데 두 개가 똑같아서 그냥 연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음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얘는 발음 어떻게 돼요? aceptar. 그렇죠. aceptar. 영어에서는 accept지만 스페인어는 acceptar가 아니고요. aceptar입니다. 그래서 영어랑 스페인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가 많이 있으니까 영어랑 같이 공부하시는 걸 전 많이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단어가 많이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발음 위주로 하시고 거기에다 주의해야 될 거 뭐 발음 똑같은 철자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하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문법책 설명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N에 대해서 뭔가 또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의 기본 발음은 우리말에는 니은 발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철자가 뒤에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철자들이 만났을 때 발음을 해준다. 영어로 치면 발음해준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렇게 외우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페인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요. 얘는 sin이죠, sin. 그리고 얘는 꼬예요. 근데 여러분이 sin, 꼬 이렇게 발음하려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cinco, cinco 이렇게 됩니다. 굳이 cinco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발음하려고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cinco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안헬인데 안 다음에 헬 발음을 하려면 안헬 하려면 발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앙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딴고 하려면 발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딴고, 따앙고. 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다 보니 이런 철자들을 또 만나면 발음을 또 역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미음 발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꼰미 이렇게 가면 꼰미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conmigo 이렇게 가자. 발음이 이렇게 가는 게 더 부드럽고 쉬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N의 발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더라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발음이 부드럽게 쉽게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